안녕하세요. 제 팔자 제가 꼬아버리고 인생에 후회만 남은 40대 여자입니다. 요지경 같은 세상에 사랑과 전쟁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인생에서도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었는데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드라마에서도 보기 어려울 법한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어요. 어릴 적부터 주변에 남자인 친구 하나 없던 전 쑥맥 중에 쑥맥이었어요. 형제도 언니 하나뿐이었고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남자란 생물을 가까이 접해본 적이 없었죠. 그래서인지 저는 매우 보수적인 연애관을 갖고 있었어요. 결혼 전 순결을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미래의 남편 외에는 그 어떤 남자와도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였는지 20대 후반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태어나 진지한 연애를 해보게 됐어요. 세상이 온통 그 사람 하나뿐이었고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한 번 없던 저는 그 남자에게 무서운 속도로 빠져들었어요. 결혼도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어요. 왜냐면 제가 결혼 전에 스킨십 안 된다고 계속 버티니까 그쪽에서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요. 당시 죽어도 그 남자와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전 차라리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. 결혼만 하면 스킨십 그까짓 거 얼마든지 하겠다고요. 무려 저보다 9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렇게 한 몇 달을 조르고 졸라 서로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어요. 행복했어요. 태어나 처음 사랑하게 된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음에요. 원래도 저나 언니한테 관심 하나 없던 엄마는 결혼하겠다는 제 말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. 어차피 네 인생이니 제 마음대로 하라고요. 대신 부모라고 자기에게 뭘 바라지 말라더라고요.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.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도 자식인데 절 조금도 생각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. 그렇지만 크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어차피 기대 안 했으니까. 그렇게 엄마는 시큰둥했지만 저 혼자 의욕적이게 결혼을 준비했어요. 그 사람은 그런 제 말을 되도록 따라줬고요.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. 여보세요? 김영희 씨인가요?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빠의 처제예요. 상대의 느닷없는 말에 전 놀라 되물었어요. 처제라니 제가 들은 말이 맞나 싶어서요.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면 형 하나뿐인 그 사람에게 처제란 존재가 있을 리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죠. 네? 처제요? 모르셨어요? 오빠 결혼 한 번 했잖아요. 몰랐어요.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죠. 결혼 경험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이혼남이라니 쉽게 믿겨지지 않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.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김철수 씨 아니에요? 맞아요, 그 사람. 근데 이혼남인 것도 몰랐던 거예요? 생각보다 오빠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. 두 사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닌가 봐요. 여자의 말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. 제가 몰랐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도 충분히 기분 나쁜 일인데 자기가 우리 사이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김내완에 주제넘게 말하는 게요. 그랬더니 제 심기를 눈치챘는지 전화건 쪽에서 얼른 사과를 하더라고요.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. 아무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그냥 전화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저는 괜히 깨름직한 마음이 들어 더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어요. 근데 그 여자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. 오빠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와주세요.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. 그리고 저 말에 더 화가 났어요. 그 여자가 주제넘는다고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계속 찜찜한 기분으로 있는 것보단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만나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대로 된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진 그 사람에겐 어떤 내색도 일절하지 않았어요. 전화를 걸었던 쪽이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. 며칠 뒤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서 자신을 그 사람이 처제라고 소개했던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. 나오셨네요.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? 제가 오늘 보자고 말씀드린 건
오빠와 그만 만나달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. 네? 여자의 말에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.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선 그 사람이 이혼남이라고 떠들더니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헤어져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영 이상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. 그 순간 그 사람이 이혼남이라고 했던 그 여자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오빠랑 저 엄청 사랑하는 사이예요. 지금은 비록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남들 앞에서 우리 사이 단 한 번도 떳떳하게 말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. 제발요. 여자는 무슨 자신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애절하게 말했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? 본인이 그 사람 처제라고 하지 않았어요? 그게 왜요? 무슨 문제가 되나요? 애원하던 여자는 제 말에 대번 눈빛이 바뀌며 날카롭게 반응했어요. 제 앞에서 기분 나쁘고 불쾌한 티를 조금도 숨기지 않더라고요. 그쪽 말이 맞다면 그 사람은 그쪽 언니의 남편이었던 거잖아요. 근데 사랑한다고요? 네. 사랑하면 안 되나요? 사랑해도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? 그 사람이랑 내가 하는 사랑이 누구한테 피해라도 끼치나요? 여자의 말에 전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 여겼어요. 그냥 미친 여자구나 싶었죠. 그래서 저는 할 말 없다고 그 자리 박차고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어요. 그 여자 말이 모두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혹시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.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것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. 혹시 이혼남이냐고요. 근데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놀라서 절 쳐다보더라고요. 그 순간 굳이 답을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. 이혼남이 맞다는 걸요. 맞아? 이혼남이야?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울고 있는 절 보며 그 사람이 물었어요.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.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?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? 왜 말 안 했어? 이혼남이란 얘기 왜 안 했냐고. 하려고 했어. 기회를 놓쳤을 뿐이지. 그리고 내가 이혼남이면 뭐.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건 너잖아. 그때 전 정말 사랑에 미쳤었나 봐요.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다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땐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와중에도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거든요. 답도 없이요. 그리고 내가 이혼남이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? 평생 두 번 다신 결혼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내 생각을 바꿔놓은 게 너야. 난 너라서 하고 싶었던 건데 넌 아니었구나.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입에 발린 말인데 그땐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. 이혼남인 게 뭐, 유부남 아닌 게 어디냐는 철없는 생각만 들더라고요. 그럼 그 여자는 뭐야? 당신이랑 사랑하는 사이라던데? 뭐? 무슨 여자? 그 당신 처제라는 그 여자 말이야. 나한테 제발 당신이랑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.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. 그게 무슨 말이야. 걔랑 나 그런 사이 아니야.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그 정도는 아니다. 그냥 걔가 철없이 한 소리라고. 그 사람은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어요.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유독 자신을 따랐었대요. 그래서 이혼할 때 전 와이프보다 그 여자가 더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. 워낙 어릴 때부터 자라온 걸 보내라 힘들어하는 그 여자가 그 사람은 동생 같은 마음에 안타까웠대요. 그래서 투정 부리고 연락하는 걸 받아줬고 동생처럼 돌봐줬대요.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지 그 이상의 무엇은 절대 없었대요. 절대 자신은 오해할 만한 행동이나 말 같은 걸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에 잠시 고민이 됐어요.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그 여자 말을 믿어야 하나 혼란스러웠죠. 하지만 고민하는 것도 잠시 이내 제 마음은 그 사람에게로 기울었어요. 그 여자의 말은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싶었던 제 마음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앞으로는 그 여자에 연락하는 일도 만나는 일도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.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여자의 말은 정말 진심 같았거든요.
그래서 동생 같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얽히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. 걱정 마. 다신 연락 올 일 없을 거야. 약속할게. 세상에 말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어디 있다고. 바보같이 전 그 약속 하나 믿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을 강행했어요. 제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거죠. 다행히 그 일 말곤 우리 사이엔 어떤 잡음도 없었고 전 그 사람의 아내가 됐어요. 행복한 날들이었어요. 다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매일 같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. 가끔 밤마다 발신 없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오긴 했지만 모두 무시했어요. 다만 속으로 짐작만 했어요. 그 여자겠구나 하는 짐작이요.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무렵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. 지방 출장이었는데 무려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야 했죠. 내키지 않은 출장이었어요. 남편이랑 그렇게나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싫더라고요. 물론 남편은 출장 잘 다녀오라고 그런 절 달래줬지만요. 그렇게 출장을 갔는데 하루 만에 일이 틀어졌어요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. 남편한텐 알리지 않았어요.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짠 하면서 놀라게 해주려고요.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 온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. 이상했어요. 어딜 가든 불을 잘 끄고 다니는 사람인데 왜 불이 다 켜져 있나 싶었죠. 그래서 얼른 신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방 쪽에서 달그락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. 순간 뭐지 싶어 긴장감에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주방으로 갔는데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.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누구세요? 소름이 확 끼친 전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향해 물었어요. 그리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봤죠. 어? 돌아선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았어요.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건 그 여자였어요. 결혼 전 남편의 처제라고 했던 그 여자요.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? 경악스러웠어요. 왜 남의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지, 그것도 제 앞치마까지 메고서 누가 봐도 아내 같은 모습으로 있더라고요. 뭐야, 벌써 돌아온 거예요? 일주일 정도 출장 간다더니. 그 여잔 놀란 제 표정이 보이지도 않은 건지 태연하게 말했어요. 아니, 대체 왜 여기 있냐고요? 오빠 밥 차려주려고요. 그쪽 출장 가면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. 나가요. 내 남편 밥을 당신이 왜 차려요?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. 저는 바로 그 여자의 등을 떠밀었어요. 그랬더니 오빠 곧 퇴근하고 올 테니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. 빨리 나가요.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. 우리 사이 갈라놓은 것도 모자라서 왜 오빠 얼굴도 못 보게 해? 조용히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.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.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 여자가 아니라 제가 꼭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 여자 말처럼 남편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못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. 그렇게 둘이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. 들어오자마자 싸우고 있는 저희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. 오빠. 갑작스러운 남편의 등장에 그 여자는 얼른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. 애처로운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. 남편 역시 당황스러운지 그 여자를 보고 왜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. 오빠, 너무 보고 싶었어. 그 여자 남편이 성질을 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끌어안고 남편에게 매달렸어요. 그 꼴을 보는데 환장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. 말이 전혀 안 통했어요. 제가 옆에서 버젓이 두 눈 뜨고 서 있는데도 남편이 화내면서 그만하라고 해도 오로지 남편만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결국 경찰 부르겠다고 전화기 되니까 그제야 가겠다고 했어요. 그리고 가면서도 저에게 인사했어요. 다음에 또 보자고요. 그날 그 여자가 그렇게 가고 남편이랑은 대파도 싸웠어요. 대체 제가 출장 간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, 내가 집에 없다고 바로 저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거냐고 따져 물었죠. 아니야, 그런 거. 오늘 낮에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. 그래도 무시하고 안 받았어. 당신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. 근데 그랬더니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. 그렇게까지 하니까 통화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데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.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. 그래서 어제도 외박한 거라고.
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당신 회사 일로 일주일 동안 출장 간 거라고 말한 게 다야. 남편 말에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됐지만 한 가지 소름 돋는 게 있었어요. 바로 그 여자가 제가 어제 집에 안 왔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였죠. 그게 내가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매일 우리 집 앞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. 가끔 나한테 사진 같은 걸 문자로 보내더라고.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사진 같은 거. 남편은 그동안 받았던 문자를 보여줬어요. 정말 남편의 말처럼 그 여자가 보냈던 사진이 문자에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, 이건 그럼 그렇다 치고 집 비밀번호는? 비밀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야? 그건 화 안 낼 수 있어? 뭔데? 말을 해. 사실 집 비밀번호 전에 쓰던 비밀번호야. 전 와이프랑 살 때 쓰던. 의미를 둔 건 아니고 늘 썼던 비밀번호라 별 뜻 없이 한 거야. 남편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. 물론 전 와이프와 쓰던 집 비밀번호를 저와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게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별 의미 없었다고 하니까 괜한 걸로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생각했죠. 대신 집 비밀번호는 바로 바꾸기로 했어요. 이미 그 여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. 그 일은 그렇게 넘겼는데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더 노골적으로 남편과 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우연인 척 우리 앞에 나타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. 또 한 날은 남편이랑 같이 주말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. 1503호 사는 부부 맞죠? 근데 그 집에 혹시 다른 사람도 살아요? 아침마다 둘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누가 또 들락거리는 것 같던데. 네? 저희 집에요? 아닌데, 저희 둘만 사는데. 에이, 아니던데. 젊은 여자 하나 더 살던데? 아주머니의 그 말에 느낌이 팍 하고 왔어요. 누구를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 여자를 말한 거였어요. 바꾼 비밀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아냈는지 또 저희 집에 몰래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소름이 팍 끼쳤어요. 저랑 남편 없는 집에 혼자 들어왔을 걸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더라고요. 그리고 남편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이 말을 부여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.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안 되겠어. 얘 좀 만나고 올게. 다시 못 이러게. 라고 하더라고요. 만나서 아예 단판을 짚고 올 테니 이번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. 알겠어. 대신 빨리 갔다 와야 돼.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고 보내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어요. 그리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죠. 이상하게 기분이 계속 초조하더라고요. 그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됐는데도 남편이 집에 안 오더라고요. 그리고 자정이 넘어갈 때쯤 남편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. 오빠, 오늘 집에 못 들어가요.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. 딱 봐도 그 여자가 보낸 문자인 것 같았죠.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.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려고요. 근데 남편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.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계속 꺼져 있었어요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불안에 미칠 것 같았죠. 그리고 그날 남편은 그 여자가 문자로 했던 말처럼 정말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.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조용히 들어오더라고요.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? 왜 이제 와?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남편을 발견한 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. 그러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. 아마도 제가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. 전 단 한숨도 못 잤는데 말이죠. 아, 그게 당신이 뭘 생각하든 다 오해야.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오해라며 저를 붙잡았어요. 밤새 그 여자랑 둘이서 술을 마셨는지 온몸에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. 오해? 무슨 오해?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?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던 다 오해라고.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. 진짜야. 다 걸고 맹세할 수 있어. 그럼 대체 왜 이제야 집에 들어오는 건데? 왜 외박했냐고. 전화기는 왜 꺼놨고. 전화기? 아, 아침에 일어나니까 꺼져 있더라. 배터리가 없었나 봐. 그리고 외박은
너무 취해서 정신을 잃었어. 뭐? 왜 취했는데? 다신 우리 앞에 얼씬 못하게 얘기한다더니 술은 왜 마셨냐고. 그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술 같이 마셔주면 진짜 더는 얼씬 안 거리겠다고 해서 약속했어 나랑. 다신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나한테 전화도 안 한대. 깨끗이 포기하겠대. 그걸 정말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? 진짜야. 나는 당신이 걔 때문에 더는 안 힘들었으면 해서 그래서 술을 마신 거야. 근데 어제 컨디션이 영 별로였는지 평소보다 너무 빨리 취해서 미안해. 그치만 아무 일도 없었어. 정말이야. 맹세해. 그럼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였는데? 어? 그게 모텔 아니긴 했는데 근데 아무 일 없었다니까. 당신 내 말 못 믿어? 못 믿어. 지금 이 꼴로 집에 들어와 놓고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? 이게 걔가 노린 거야. 우리 둘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런 거라고. 당신 나 믿어야 돼.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. 아니? 몰라. 모르겠어, 나도. 그 여자가 미친년이고 스토커인 것 같았는데, 이제 그게 맞는지도 헷갈려. 무슨 소리야. 나 진짜 결백하다니까. 그날 이후 거의 한 달을 남편과 눈도 안 마주쳤어요. 남편을 믿어보자. 남편 말이 다 맞을 거다. 그 여자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자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상상이 들었어요. 그 여자와 남편이 한 침대를 굴렀을 그런 더럽고 기분 나쁜 상상이요. 미칠 것 같았어요. 눈을 뜨고 감아도 잠을 자도 머릿속에선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재생 반복됐어요. 남편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았죠.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살금살금 보고 있었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마지막으로 술 마셔주면 저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여자 말은 진짜였는지 그날 이후로 정말 안 보였다는 거예요. 이상한 전화도 없었고요. 그렇게 남편과는 제대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. 어느 날 퇴근하고 있는데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잘 지냈어요? 절 보고 아무렇지 않는 듯 웃는데 잔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얜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고 태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젠 안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. 잠깐 시간 좀 내줘요. 아니요, 시간 없어요.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돼요. 내 얘기 안 들으면 후회할 텐데.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안 궁금해요? 대화의 주도권은 그 여자에게 있었어요. 그 여자가 갑이고 제가 을이었어요. 따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제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더라고요. 결국 전 그 여자를 따라 나섰고 우린 회사 근처 카페에 갔어요. 뭐 마실래요? 난 주스면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커피 마시면 안 돼서. 전 그냥 아메리카노요. 어쩐지 복선처럼 느껴지는 주문을 마치고 그 여자와 마주 앉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며 웃더라고요. 표정이 아주 묘했어요. 자기가 이겼다 하는 표정이었달까? 내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알아요? 내가 무슨 점쟁이에요? 할 말이나 해요. 그날 오빠 외박한 날 말이에요. 무슨 일 있었는지 오빠한테 들었어요? 아무 일 없었다던데요. 혹시 할 말이 그거면 이만 일어날게요. 난 당신 말 안 믿으니까. 그럼 이건 어때요? 일어서는 저에게 그 여자가 뭔가 내밀었어요. 이게 뭐예요? 보면 몰라요? 초음파 사진이잖아요. 요즘엔 아무 일 없어도 애가 생기고 막 그러나 봐요. 여자의 말에 더는 태연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. 저도 모르게 손이 달달 떨리는데 그 여자가 내민 초음파 사진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. 그날 밤 둘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하고 있었나 봐요. 근데 제 눈앞에서 직접 사진까지 보게 되니 더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. 나 임신했어요. 이제 8주 됐다네요. 물론 아이 아빠는 오빠고요. 수줍은 듯 웃으며 말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. 이건 정말 무슨 삼류 심파 드라마에서도 안 쓸 법한 이야기였어요.
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제 두 눈으로 사실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정신이 멍하더라고요. 말이 되나요? 이혼한 전처의 여동생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 여동생이 그 남자의 애를 임신했다는 게요. 그것도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 남자가 말이죠. 거짓말. 이거 다 거짓말이죠? 미안하지만 다 진짜예요. 당신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우린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. 누구보다 뜨거웠다고요. 그날도 그랬어요. 아주 뜨겁게 사랑을 나눴죠. 그만해요. 그 입 좀 닥치라고요.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요?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내가 부탁했잖아요. 말 좀 듣지. 승자처럼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에 들고 있던 커피라도 뿌려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. 이 와중에도 그런 걱정을 하는 제 자신이 짜증났지만 뺨한 대도 때리기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가방을 챙겨서 카페를 나왔어요. 저는 그 여자 말을 듣고 앉아있을 자신도 없었거든요.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에 들어왔고 집에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들고 있던 제 가방을 던졌어요. 당신 뭐야? 아무 일 없었다며. 뭐야? 갑자기 와서는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? 더러운 새끼. 그냥 술에 취해 잠만 잤다며. 근데 이게 뭐야? 어떡할 거야, 이제? 느닷없이 가방을 던지는 제게 남편은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고, 전 그런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다 힘없이 주저앉았어요. 절망스럽다는 기분이 이런 거더라고요.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분. 머릿속이 새하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. 또 그 얘기야?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. 내가 몇 번이나 말해. 그래?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임신을 했대?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임신을 했냐고. 뭐? 누가 그래? 임신이라니. 똑바로 말해봐. 그 여자가 오늘 찾아와서 그러더라. 네 애를 뱄대. 임신했다고. 그날 너랑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하더라. 축하해. 너 아빠 됐어. 저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. 남편은 얼빠진 사람처럼 서 있었고요. 지도 제 말이 안 믿기는 눈치더라고요. 말도 안 돼. 진짜 아무 일 없었는데.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여자 앞에서나 해.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. 우리 이혼해. 그리고 전 평생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혼을 말했어요. 매일이 의심되고 불안했고 저는 이렇게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. 이러다 정말 제가 미쳐 죽을 것 같았거든요. 이혼 얘기에 남편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. 자기가 사랑하는 건 저뿐이라면서 전처럼 또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래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.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남편에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다그쳤죠. 안 돼. 난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. 안 된다는 남편 말에 그럼 저는 죽겠다고 했어요.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고. 당신 앞에서 죽으면 이혼해 줄 거냐고 그랬죠. 그러니까 버티던 남편이 사인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우린 이혼하기로 했고 전 그 여자와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했어요. 둘이 간통을 했다는 다른 증거는 필요 없었어요. 그 여자 말처럼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두 사람이 간통을 했다는 증거 그 자체였으니까요. 그 일로 시댁이며 저희 친정까지 온통 난리가 났고 남편의 전처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. 그쪽 집안 부모님이 절 찾아왔더라고요.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. 아무래도 애가 철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민 것 같은데 둘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했어요. 제발 고소 철회해달라고 제 앞에서 울며 비시더라고요. 물론 전 철회를 안 해줬어요.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애 나오고 나면 검사로 밝혀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. 그 여자 부모는 애 못 낳게 할 거라며 그럼 간통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. 애 지우고 싶으면 그냥 지우라고요.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여잔 절대 그 애를 지울 사람이 아니었고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. 모두의 반대 속에 꾸역꾸역 애를 낳았더라고요. 그렇게 우린 1년 넘도록 이혼 소송을 했고 아기가 태어나고 진실이 밝혀졌어요. 아이는 역시 남편의 친자가 맞더라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 한구석엔 진짜 그 사람 애가 아닐 수도 있겠다. 남편을 믿을 걸 그랬나? 싶은 후회도 조금 있었지만 유전자 확인해보니
진짜 맞다고 하더라고요. 99%의 확률로요. 결국 전 그 남자와 영영 남이 되었고 그 두 사람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. 현행법상 둘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죽었다 깨어나도요. 결국 전 남편은 애를 자기 부모님 호적에 올렸고 그 애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어요. 그 여자 식구들이랑 그 여자 모두 동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그 여자는 그렇게 세상 무너질 것처럼 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니 몇 년 전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처녀인 척 모든 걸 숨겨서요. 몰랐으면 또 모를까 소식을 듣고 나니 남의 인생 망쳐놓고 지 인생 멀쩡하게 사는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자 결혼식장에 가서 전부 다 폭로했어요.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전부 알았으면 해서 인쇄물까지 인쇄해서 다 뿌렸어요. 그 여자가 저랑 전 남편한테 했던 짓들, 다른 사람도 아닌 형부였던 사람이랑 잤던 거, 그 인간 애까지 임신해서 낳았던 거 전부 다요. 당연히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신랑 쪽에서 결혼 진행 못한다고 바로 파토를 냈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 엄마가 자기 딸 인생 망치려 작정했냐며 제 멱살을 잡고 막 울더라고요. 그 여자 신랑 쪽 식구들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난리였고요.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난리통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며 서 있었어요. 웨딩드레스 입고 울고 있는 그 꼴을 보니 10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.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세상 제일 행복할 때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. 그날 그렇게 하고 온 이후로 여자 쪽 집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. 모두 다 뿌린 만큼 거두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그 여자나 전 남편 소식이 안 궁금하더라고요. 아마도 제 나름의 복수를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 덕분에 저는 지금 매우 잘 살고 있고요. 비록 아직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요. 가끔은 후회도 되고 그래요. 결혼 전에 전 남편이 이혼남인 거 알았을 때 결혼하지 말 걸 하는 후회예요. 하지만 전부 다 제가 선택한 거니 제가 감당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부디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이런 불행한 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